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소식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언론에서 결코 다룰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건데요. 자, 2030 우파 여성 윤석열 탄핵, 미군 철수, 중국 공안의 폭로.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지금 이게 파다하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나타난 이슈인데요. 중국의 공산당 공안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선거를 한 번만 더 이기면 한국은 자기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댓글 작업에 4천만 명을 동원했다. 중국 공안 폭로, 선거 한 번 더 이기면 한국은 우리 것이다. 댓글 작업에 4천만 명을 동원했다. 자, 이 이제 어떤 교수가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전개되는 초환전의 사례로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 제한 중국인들의 댓글 공작에 기반한 선거 개입 의혹, 인민해방군의 마약 유통 의혹 등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북한과 중공에 잠식당한 상태, 중공은 인터넷 카페, 그중에서도 특히 맘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요. 많을 때는 4천만 명, 보통 때는 3천만 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댓글 작업에 동원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만 1,5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다 보니 온갖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가 판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중공 특권 계급 출신이자 중국 공안 출신 여성이 중공의 실체에 대해 직접 폭로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문제의 이 발언을 한 교수는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과 중국인 유학생들, 중국인들이 조선족 커뮤니티와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2021년에 서로 격려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이번에 딱 선거 한 번만 더 이기면 한국은 우리 것이다.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서 뭐뭐뭐 당과 뭐뭐뭐 후보를 찍게 하자. 이게 민주당이겠죠. 결국 이런 작업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죠. 보고도 믿기지 않고. 실제 이런 일이 예전부터 뭐 아름아름 혹은 이렇게 귀에서 귀로, 입에서 귀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하나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요. 제가 이걸 또 다룬 방송도 한번 했는데요. 대통령님 관저 앞에 오승 붉은기는 오승홍기죠. 왜 들고 나오냐? 이제 중국 막 나가자는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제 얼굴을 좀 지워야 되겠다.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노 총 집회 중에 윤석열 탄핵 피켓 든 사람이 보여서 한국말을 해보라니까 한국말 전혀 못함. 어느 나라에서 왔냐니까 차이니스. 피켓 바로 찢어버렸다. 자, 이런 젊은 친구들, 특히 이 좌파 집회에 가보면요. 이 젊은 20대들이 많습니다. 여자, 남자 다 많은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중국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요. 중국이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공작을 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또 이런 것도 나타났다 그러죠. 이런 거. 이게 청와대, 중국의 유명 대학 아닙니까? 집회 현장에 가보면 이 청와대 로고가 이렇게 부착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도 많다 그래요. 특히 또 이런 차도 돌아다니다 그러죠. 한국인데 여기가 중국도 아닌데 말이죠. 길거리에서 이런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간자체로 소환 행동조 풀이하면 한국을 제거, 멸망시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환 행동조. 소는요, 소거하다, 소각하다 할 때 그 소자인데요. 한국을 없앤다, 지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전부 친중 세력들,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활동해 왔다라고 생각하면요,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소름 끼치는 일.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탄핵한 과정에는 이들이 작용했다. 그리고 이들의 궁극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중국의 위성국가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때문에요, 미국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이슈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터진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부정선거도 있지만
이런 큰 이유가 있는 거죠. 부정선거 이슈 자체가 또 중국 이슈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부정선거에 한번 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이를 갈고 있잖아요. 자, 시간이 조금만 더 흘러가면은 전체적으로 엄청난 대파란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특별한 주장을 하는데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한국 정부 꼭 붕괴할 것이다. 이런 여기 트위터 X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 익명의 출처가 좀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트위터에 올라가지고 상당히 많은 조회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꼭 붕괴할 것이다라는 충격적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 출처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미국 국무부가 이를 막기 위해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정부를 정상화하려고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정상화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언급하며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하려 시도했지만 미국 국무부가 여론을 자극해 이를 저지했다. 현재 미국 국무부가 지금 개입된 상태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한국 대통령이 정부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이 노력, 이거 자체가 바로 거대한 친중, 종중 세력과의 전쟁이다. 여기에는 또 친중 뿐 아니고 친북, 종북도 포함이 되겠죠. 특히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 무한공항 사고요. 거기 사고를 언급하면서 정부 전복을 위해 더 큰 재난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출처는 추락사고, 산업사고, 심지어 학교사고와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련의 재난이 한국 정부를 붕괴시킬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적 주장으로 보이긴 하지만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죠. 자, 현재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와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영향력을 떨쳐내려 했지만 일단 실패했다라고 보고요. 탄핵 소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안 되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제도권에서는 결코 다루지 않는 이슈들인데 이것이 진짜일 가능성도 있고 조금 이렇게 억척 혹은 추측,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 겁니다. 외신이 볼 때는 한국이 지금 극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선진국이고 부유한 국가로 보는데 정정이 너무도 불안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죠. 정정이. 대한민국은 딴 거 없습니다. 정치만 안정되면요. 정치가 잘할 필요 없어요. 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정치만 안정되면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그렇게 발전했던 이유가 뭡니까? 정치가 안정이 됐거든요. 뭐 독재다 뭐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되면요.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인들이 돈을 벌어옵니다. 성장을 시킨다니까요. 요즘은 국가가 성장하는 것은 정치가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번에 우리 해외 건설업 수주액이 천문학적이더군요. 무려 1,300조? 1,500조인가 그렇게 수주를 했더라고요. 엄청난 이야기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 엄청난 어떤 격변 속에서 정변이죠. 이 속에서 그 뉴스가 묻히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지금 뭐 수출 계속 늘고 있잖아요. 정말 우파 정부 혹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맥을 같이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은 대한민국은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또 좌파 쪽으로 저쪽 이제 종중 세력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 버리면 또 원위치 되고 오히려 더 해악을 끼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아무튼 중국이 한 번만 더 이기면 우리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킨다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로 이대로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그 주변 국가를 전부 친중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쓰고 인력을 거기 투입한다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은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복속시키는 것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전쟁을 통해서 하려 그러면은 그들은 100억 달러로도 안 되는 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억 달러 정도면 되거든. 그러니까 돈도 훨씬 적게 들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친중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작과 실제 그런 비밀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파다했었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언론계, 우리 정치계 이쪽에 연결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고로 끝나기 전에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친중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이걸 한번 보여주고 끝낼까요? 여기 보면 이 전부 뭐 친중이라도 순수한 친중도 있을 겁니다.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된다. 용중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친중판 논란 속 한중 의원연맹 2기 출범했는데 여야 102명이나 됩니다. 국민의힘도 여기 26명이나 들어가요. 한동훈도 뭐 이 이름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그런데 여기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놀랍게도 권영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권영세. 이 중에는 순수한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김태호가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지난번에 왜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고, 쭉 보시면, 이만희 이런 분은, 글쎄요, 제가 봐서는 이 사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그냥, 선의의, 이게, 한중의원연맹에 들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주호영, 조은희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조배숙도 있고요.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친중을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거대한 친중의 어떤 그런 늪속에 지금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에 원래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세력, 원조 세력이 되겠죠. 종중 말고 종북이죠. 친북 세력들. 이들이 계속 여전히 이제 발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경기동부연합, 그 뒤에 비스키 이제 이쪽이 되겠죠. 그들이 또 친중이라는 그런 어떤 증거는 없어요, 아직. 그래서 종중과 종북이 서로 이제 하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때에 따라서 양쪽 다 양다리 걸친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정정이 가장 불안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국 중에는요. 자, 이것만 해결하면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버금가는 대영웅이 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길 경우에는 그런 위치에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